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도움 말씀에 두 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나도처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과 섹터, 지금부터 산다, 안 산다로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릴 겁니다. 어제 저희 방송을 보셨다면 산다, 안 산다를 통해서 LG이노텍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라는 포인트를 잡아보셨을 거고요. 오늘의 급등을 온몸으로 기쁘게 또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김종효의 픽에서도 자화전자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세워드리는 전략 모두 귀 쫑긋 세우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갈게요. 애플 관련주 스타트를 끊어볼 텐데요. 하루 만에 애플 관련주 평가가 뒤집히면서 애플도 간밤에 7% 상승했는데요. 국내 관련 부품주들 오늘의 상승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산다, 안 산다로 팻말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은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어제 매수한 분들은 오늘 급등을 누리고 있겠지만 이미 지금 급등 자리라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애플 쪽에서 어느 정도 실망감이 처음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AI 쪽에 대해서 애플 쪽의 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늦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첫 발을 내디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애플이라는 기업이 구축해왔었던 생태계에서 AI가 접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너지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애플 쪽에서 주력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플량 매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잠깐 시가총액 2위를 뺏기기도 했었지만 애플이 어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어제 애플 관련주들 너무 많이 밀린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LG이노텍 같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매출단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이 애플 관련된 주식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의 악재는 해프닝이었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계신데 이성훈 차장은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보신가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도 우선 애플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종목들을 슬림해야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애플에 대한 어떤 그 아이폰 그전만큼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 최근에 좀 주가가 아이폰이나 그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주가가 관련주들이 선반영을 했었고 오히려 이 출시한 이후에 그 성과가 좋든 안 좋든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만큼 이번에 좀 AI와 관련된 인텔리전스에 대한 그 접목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재료지만은 애플 관련 좀 과도하게 낙폭을 해서 어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애플 관련주를 옛날만큼의 어떤 그 좋은 시선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전략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 종목 선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X를 드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장격으로 꼽히는 LG이노텍에 대해서는 과연 오해 의견을 들어주실지 이게 선별을 잘한 종목일지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팻말 들어주시죠. LG이노텍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아이폰 카메라 모듈 중에 90%가량을 LG이노텍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애플이 잘 가면 LG이노텍도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부를 구분을 했을 때 이 광학 사업부라고 하는 카메라 모듈 쪽도 있지만
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이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애플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내고 있는 전체 매출에서 70% 이상이 애플향 매출입니다. 근데 애플의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적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업들 최근 들어서 뭐 탄력성을 보이고 있고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LG 이노텍이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조입니다. 근데 지금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은 시장에서 항상 저평가가 되어 있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애플 쪽에 대한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애플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애플 리스크가 있었던 기업인데 이 애플이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저는 꽤나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모멘텀 동시다발적으로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이제 반도체가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올해까지 이어져 왔는데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IT, 전자, 부품 쪽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이제 보시면 심텍 같은 PCB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IT 부품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LG 이노텍은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과 더불어 IT 부품주를 바라볼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성우 차장도 사실 애플 관련된 주 중에서 옷가석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LG 이노텍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우선 LG 이노텍 뭐 산다 안 산다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얘기하면은 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그냥 이제 담아둬도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산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부분은 애플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실적 추정치가 물론 관련주 이제 신제품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적의 증가에 대한 그 평가가 증가하면서 오르는 주식을 1차적으로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LG 이노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LG 이노텍은 기존에 지금 몇 개월 전만,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600억대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900억대까지 지금 추정치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을 잘 안 했던 그런 상황이고 역시 IT 안에서도 이 HBM과 같은 이제 AI 가속기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쪽으로 그 수급이 몰리면서 LG 이노텍에 대한 수급이 좀 제한적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담아둘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앞서 제가 애플 관련주들을 좀 들어갈 때 예전만큼의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했던 부분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LG 이노텍도 매출의 거의 뭐 80%가 이제 애플 쪽에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애플이 첫 어떤 AI 탑재 신제품 출시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애플 쪽에서도 지금 어떤 유럽 쪽과의 어떤 그 소송 그리고 어제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이 LG 이노텍이 또 받는 또 주가에 대한 변동성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애플 갑자기 종목이 어제 뭐 그 종가가 10% 떨어져 10%대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다시 오르는 이런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처럼 이런 실적주는 좀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담아둔 그 산다로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좀 거래량이 좀 그 줄어들면서 안정됐을 때 좀 매수 관점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옷가서 가려야 된다라고 하신 종목 중에 LG노텍 말고 더 보일 종목이 있으세요? 우선 뭐 BH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애플 관련주 중에서도 저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우선 실적도 실적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동성이 다른 관련주보다 적을 거라 생각했지만 너무 심하잖아요. LG노텍도 오늘 지금 어제 종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저가로 봤을 때도 거의 22만 원에서 오늘 고가가 27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애플 관련주들이 워낙 의존도가 애플에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또 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래도 LG 이노텍은 두 분 모두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어쩌면 애플하고 또 관련해서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가 13% 오르고요. 오피스 쪽도 현재 6.9% 상승세를 보이는데 애플 AI 평가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해서 강세를 보입니다. 탄력 가장 좋은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목이 사실은 AI의 시작을 알렸었는데 꾸준히 죽지 않고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략 주시죠. 일단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정확 크게 봤을 때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과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 애플 쪽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꼽자면 우리가 브릿지텍이라는 기업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적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 이제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대표 주자격으로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접근할 때에는 실제로 AI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력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크게 시장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2차 전지가 반등을 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큰 기조 자체는 성장주 쪽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입니다. 성장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당연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지금 산다라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가 AI 관련주로 사실 묶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성우 차장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문서 편집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 쪽에서의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이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성이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을 1차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소프트 AI 쪽을 했을 때 이 도전 비전, 엔노, 암랩, 안랩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도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치지만 이 성장주로서 지금은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기대가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성장주에 대한 우호적인 이 통화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에 선반영 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 저는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채 비율도 점점 30%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유보율도 20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무적인 부분까지 건전한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매수해도 괜찮다. 지금 자리 많이 내려왔다라는 평가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성장주 이야기를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으로 볼 종목이 대표적인 또 성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보시죠. 이번 주 다시 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인데요.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요.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7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봐도 되는 걸까요? 계속 반등 기대감 이어질지 두 분의 선택 팻말로 보시죠.
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서서히 로봇주 다시 오른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네, 이제 어제부터 좀 이제 양봉이 좀 크게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거의 한 달 반 정도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아지넥스텍이 먼저 변동성을 키웠었던 것 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더 커졌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들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협동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라인업이 13 종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인업이 2026년도가 되면 17개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되는 그 원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쫓아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하 시기까지는 그래도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CPI 발표 나오고 뭐 FOMC 이후에 미 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전 성장주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못 올라온 종목이 로봇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이 로봇 관련돼서 잘 못 올랐던, 소외되었던 성장주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성훈 차장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본부장께 말씀하셨듯이 성장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네. 이 두산 로보틱스를 뭐 실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일봉시적 봤을 때도 매출액은 조금 늘었지만은 여전히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는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판매 채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확장, 그리고 신제품 P 시리즈에 대한 이 공개나 여러 가지 지금은 꾸준하게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잘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공략을 해야 이 포텐이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지금 분위기가 뭐 독일 쪽에서도 이 지사를 설립하고 여러 가지 부분 또 이제 이 모회사인 뭐 두산그룹에 의한 판매 채널 확대나 여러 가지 그 협업이나 이런 부분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실적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주를 보는 관점에서 특히 이제 성장주 안에서도 더 실적주보다는 확인이 더 필요하죠. 뭐 두산 로보틱스처럼 여러 좀 행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기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두 전문가 두산 로보틱스 또 로봇주에 대해서 지금이 볼 시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참 한국가스공사가 이번 달 들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늘도 상승폭을 살짝 반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자, 두 전문가는 한국가스공사 산다 안 산다 편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둘 다 안 산다는 쪽으로 갔네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좀 이따 사자 약간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것은 대왕고래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동해에 많은 석유와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상업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가스공사가 추후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 시차가 저는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7월 달에 뭐 가스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미수금을 계속해서 이제 회수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이 지금 PBR이 0.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PBR 밸류업 가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라에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푸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추후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공략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이 테마성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지만 오늘 자리에서는 안 사겠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이성웅 차장님께도 여쭐게요. 오늘 이 테마가요. 모잠비크에서 매장된 천연가스의 가치가 1,000억 달러, 뭐 천문학적인 기대감이 있다. 잭팟 기대감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실적으로 좀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지금 1분기 때의 실적이 굉장히 흑자 전환은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잠잠했던 그런 주가 상황이었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뭐 산유국 또 이제 모잠비크 쪽에서의 그런 이슈가 지금 나와졌던 상태에서 화제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제가 됐다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뭐 테마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잡히는 부분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주가가 미리 좀 올라버린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이거 트레이딩으로 지금 접근해서 우상향으로 1분기 실적 봤을 때도 이 우상향식에 나왔을 때에 안전하게 어떤 중장기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금 아니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앞서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처럼 같은 뭐 테마라기보다도 아직까지는 로봇은 테마죠.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잡히지 않으니까. 네. 하지만 뭐 정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 상황에 괜찮은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사자 아니면 지금의 테마성은 조금 조심해보자라는 두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인데요. 자, 클래시스가 글쎄 글로벌리 자기의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판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전문가가 좀 엇갈리셨는데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의 의견부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 또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뭐 제이스 메디칼에 대한 네. 호재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의 그런 그 우리나라 이 피부 의료기기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그전부터 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피부 의료기기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뭐 비올 제이스 메디카 이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섹터도 정말 많지가 않아요. 뭐 그런 점에서 이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우상향 방향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주가나 주가도 오르는 부분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클래시스는 저는 지금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오늘 신고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매수를.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얘기 주셨는데 자, 이재규 본부장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대장주인데. 네, 그죠. 클래시스가 대장주고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회사인데 오늘 매수하기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것처럼 경계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판매하는 족족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랑 그리고 올해는 북미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3조거든요. 3조인데 현재 이제 연간 기준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2026년도의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짝은 고평가가 됐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성장주에 대해서 고평가가 됐다, 저평가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현재 주가를 시가총액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 조금은 과열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신고가 올라가는 기업들 굉장히 선호하는데 오늘은 이제 클래시스 살짝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틈만 나면 자꾸 팔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좀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기기 다시 봐야 할 때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이성웅 차장님의 내용. 하지만 지금 자리 약간은 부담스럽다라는 이재규 본부장님의 의견. 그 안에서도 실적이 정말 잘 나온다라는 포인트는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의견 참고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6개 종목을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이 6개 중에 4개의 종목을 오늘 매수하겠다라고 했어요. 애플 관련주, LG이노텍 둘 다 산다였고요. 폴라리스 오피스와 두산 로보틱스까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한데 공개해 주시죠, 본부장님. 네, 저는 LG이노텍입니다. 네. LG이노텍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성장이라기보다는 매출이 나오던 만큼만 나와도 저평가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LG이노텍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AI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결국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수요를 새롭게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교체할 만한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욕구가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LG이노텍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해진 내용 중에서 엔비디아나 인텔 쪽에 대한 AI용 반도체 기판을 이제 납품할 수 있다. 8월 달과 10월 달 요쯤에 이제 납품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애플 쪽에 대해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상태에서 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 GPU와 관련돼서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 현재 26만 1,500원, 26만 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6만 원대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가 이하에서 뭐 밴드를 잡아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테마주는 아니니까 좀 여유 있게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한테는 뭐 주말에 여러 가지 메일이 오니까 증권사에서 LG이노텍의 타겟 프라이스를 30만 원 중후반으로도 높였던데 이재규 본부장은 약간은 좀 그것보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뭐 증권사와 저의 입장은 다르죠.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시차를 둔다면 30만 원 저도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라는 표현은 주식시장에서 사실 좀 애매하지만 당연히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가치상으로는 30만 원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26만 원에서 일단 29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이노텍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는 29만 원 확인해 봤고요. 이성웅 차장님도 역시 4개의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했습니다. 막판에 조금 종목이 갈리긴 했는데 한번 볼까요? LG이노텍, 폴라리스 오피스, 두산 로보틱스, 클래시스까지였습니다. 시청자분 한 분이요. 클래시스 보유에서 효자 종목이 됐다라는 후기도 전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탈피일까요? 클래시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우선 그 클래시스가 실적도 좋고 뭐가 다 좋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주저하는 이유가 많이 올랐다. 너무 급등했으니까 매수하기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이나 다 좋은 기업이 실적 그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주가에 지금 잘 반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신고가를 뭐 기록했다는 점은 신고가 매매 기법도 있어요. 신고가를 오히려 지금 매수 신호 설정하면서 매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신고 기록했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좀 약간 재밌게 말씀드리면은 좀 뭐 몇백 원 더 싸게 살려고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놓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현재가로 바로 사라라는 것보다도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매수에 대한 현재 급등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시스의 이 제품, 뭐 슈링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저도 이제 이 받지는 않아봤지만 가격이 좀 그 상대 기업들보다도 좀 싸면서 젊은 층들이 들어가기도 굉장히 편하다고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 좀 관심 있게 좀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지금 자리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성훈 차장의 그 말이 되게 눈에 귀에 들어옵니다. 100원, 200원 싸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성장성 있고 추세가 있으면 지금이 기회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두 전문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살자라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자, 이성훈 차장이 바라보는 시장 한마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망 속에서 종목을 차별화하자. 어떤 얘기죠? 뭐 시장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지금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살짝 아쉬운 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시장 올랐다고 하지만은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종목은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더 안 간다고 느끼는 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나 이렇게 몰리는 종목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제가 클래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종목도 선택하는 방법은 네. 뭐 본부장님 저랑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목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규 본부장님은요, 이런 시장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FOMC 이후에 연중 고점 돌파할까라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전략 들어보죠. 네, 저는 일단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성훈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지수는 좀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약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시면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3월 26일 날 달성했었던 2,779포인트인데 이 자리 FOMC 이후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미증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더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봐야겠지만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6월 달, 7월 달에는 연중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FOMC 이후에 코스피의 연중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재규 본부장,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흐름 확인해 봐야겠죠.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